안녕하세요. 이해광입니다. 현재 한국 날짜가 11월 4일 오전이고요. 미국 동부로 치면은 지금 11월 3일 저녁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1월 5일이 미국 대선이니까 동부 기준으로 하면은 정확하게 D-2인 상황이죠. 대선을 기준으로 볼 때. 그래서 한번 이 임박한 미국 대선을 앞두고 현재 벌어지고 있는 게 어떤지 한번 제가 보는 견지에서 한번 간략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민주주의라는 거는 흔히 우리가 이제 전 글로벌하게 봤을 때 미국이 이제 민주주의의 모범국이라고 보죠. 언론의 자유가 책임 있게 보장되고 건전한 비판이 또 이루어지고 1인 1투표 직접 보통 선거죠. 비밀 선거 그리고 선거 때마다 정당이 정확하게 심판돼서 평화적으로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고 이런 가운데 국가가 발전한다. 이런 기본 원칙이 지금 민주주의 모범이라는 미국에서 좀 기반부터 흔들리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게 상당히 제 개인적으로 우려스럽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여론조사에 따르면은 미국인의 한 74%가 현재의 미국이 이건 아니다. 이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경이 거의 개방되다시피 해서 대규모 불법 이민자들이 수천만 명 단위로 쇄도하고 따라서 사회, 정치, 경제적으로 많은 혼란, 무질서가 지금 야기되고 있고요. 인플레이션은 지금 생활고로 인해 가지고 견디기 어려울 정도고 사회 규범이 또 무엇보다도 왜곡이 되어 있죠. LGBTQ 성소수자 물론 좋아요. 타고난 게 자기의 선택이 그렇다면 그렇게 할 수가 있겠죠. 있겠지만은 문제는 이들이 지금 특세를 하고 있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참 이상한 건데 본말이 전도된 거죠. 성소수자가 오히려 정상적인 사람 앞에서 좀 우선권을 주장하는 그런 상황이 돼서 여성 운동 경기에 XY 염색체를 가진 남성이 여성이라는 명목으로 참가해서 1위를 독식하는 그런 참 웃지 못할 그런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이게 다 LGBTQ 특세로부터 시작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아울러 이제 대선의 후보자가 공약을 제대로 이해도 못하고 공약을 말 바꾸고 뒤집고 상황에 따라서 뒤집고 또 후보자에 대한 암살 시도가 계속 이어지고 항상 불안하고 이와 관련해서 온갖 거짓말이 난무하고 자신의 이력에 대한 거짓말 또 언론을 동원해서 이거를 미화하고 포장하고 또 언론은 언론대로 주류 언론은 차진 참여해가지고 아주 맹목적으로 민주당 후보를 지지하고 진짜 이유는 묻지 말고 그냥 무조건 공화당 후보는 이유가 없습니다. 무조건 나쁜 사람, 민주주의의 적, 독재자, 위험한 사람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유명한 셀럽들을 동원해서 지지 활동을 벌이고 셀럽이 뭐겠습니까? 셀럽은 자기 헐리우드나 그런 곳에서 그냥 연애 활동하면서 풍족하게 사는 호화롭게 사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이 국가를 운영하는 지도자를 뽑는데 무슨 영향력이 있는 건지는 몰라도 이들을 동원한다는 자체, 이들이 스스로 나온다는 자체가 이해가 안 되고요. 지금 도처에서 아시겠지만 부정선거가 속속들이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투표장에서 포토 아이디가 불필요하다. 그런 듣지도 보지도 못한 진짜 그러한
이게 미국인가 싶을 정도로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고요. 투표 기계가 오작동을 했는데 이 오작동이 아주 교묘한 오작동이라서 오바마를 아니 해리스를 아니 트럼프를 찍으면 이게 작동이 안 됩니다. 그런데 트럼프를 계속 찍으면 작동이 안 되다 그게 해리스 작동으로 넘어가고, 물론 해리스를 찍으면 한 번에 그냥 해리스로 찍은 걸로 카운트가 되죠. 이런 것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참 이게 이 관찰하는 입장에서는 좀 심란하고 산란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내일 모레 투표일인데 투표일이 임박하면서 어쨌든 이미 물론 이제 부재자 수표 우편 투표는 시작됐지만요. 이제 양당 간 민주당과 공화당은 무조건 득표 전략, 득표를 통해서 당선하는 게 올인이다. 그래서 아주 그 모든 걸 다 전력을 투구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민주주의에서는 교과서적으로 볼 때 선거는 축제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정당당하게 경쟁을 해가지고 결과에 승복하고 그런다. 근데 참 선거가 이게 생사가 걸린 듯한 살벌하게 전개되는 모습을 보니 참 이게 착잡하고요. 이런 과정에서 후보자의 문제점은 이제 묻히고 이제 당선이냐 아니냐 거기에다 모든 게 이제 포커스가 맞춰지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현재 양 진영 간의 모습을 대충 한번 보겠습니다. 트럼프의 진영은 지금 재반 측면에서 유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트럼프는 토론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설득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방송에서도 나와가지고 설명을 하고 설득하고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지지 기반을 넓혀가는 그런 측면이 눈에 보이는 것 같습니다. 특히 남성들한테 남성표가 상당히 좀 해리스에 비해서는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렇다고 여성들이 또 반대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성들도 이 생활고 인플레이로 인한 거기에 대해서 현 바이든 해리스 이 커플 정부의 실정을 비판하고 그리고 특히 남북국경 개방 문제에 대해서 좀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흑인들도 기본적으로 전례로 보면은 민주당이 흑인들을 독점하는 그런 흡인력이 강했었죠. 근데 이게 한 70%대로 한 8, 90%에 98 내지 80 내지 90%에 달했던 것이 지금 70%대로 이제 민주당의 흑인 결집도가 떨어졌는데 여기 대해서 오바마 부가 나서 가지고 지원 사격을 하는데 오바마는 특히 브라더라고 그러면서 그런데 인종차별적인 만약 트럼프가 이랬으면 인종차별적인 그 발언이라고 하면서 주류 언론들이 난리를 쳤을 겁니다. 근데 오바마는 대놓고 브라더가 지금 해리스 지지 열기가 좀 약하다. 그런데 이제 역시 역풍을 받고 있죠. 흑인들한테. 당신이 뭔데 그러냐. 히스패닉계도 지지세에 있어서 해리스에 대해서 약간 앞서는 경향이고 그래서 좀 고무적이고요. 불법 체류자들이 쇄도해서 이들이 저임금으로 일자리를 많이 잠식하니까 기존에 있던 미국인 노동자들의 소득이 많이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이들도 불법 체류 문제에서 미국인 노동자 계층도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전반적으로 유권자에 대한 그 질문이 간단합니다. 4년 전보다 여러분들의 생활이 지금 나아졌느냐? 그렇게 물어보는 유권자들은 이구동성으로 크게 아니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이런 인플레 문제, 경제 문제, 국경 치안 불법 이민자 문제, 민주당이 망쳐놓은 거를 자신은 이제 픽스하겠다, 고치겠다 그렇게 좀 내세우고 있습니다. 해리스 진영을 보겠습니다. 해리스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전반적으로 수세입니다. 수세인 첫 번째 이유는 지난 4년간이
대충 말하면은 실정이었거든요. 경제 인플레, 뭐 경제 실적, 이게 거의 낙제 수준이고, 또 국경 문제가 아주 심각한 실책이고, 나아가서 해리스의 개인적인 역량이 부족하다는 것은 말을 하면 할수록 드러나는 상황에서 전반적으로 내세울 것이 없으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수세에 몰리는 거죠. 그러면서 의존하는 것은 여성들인데 여성들의 낙태권을 무기 삼아서 지금 그 여성표에 크게 의존하는데, 특히 이제 경합주 조기 투표에서 여성들 표가 상대적으로 남성들 표보다 다수이고, 또 민주당이 좀 강세인 측면이 좀 보여서 상당히 이제 고무가 됐고, 해리스의 선거관리위원장은 상당히 경합주에서 자기네들이 에너지를 확보하고 있다. 득표 그렇게 좀 자신 있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주류 언론들이 무조건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죠, 해리스를. 그래서 엊그제 토요일 날 저녁에는 MBC의 SNL, Saturday Night Live라는 아주 유명한 오락 정치 프로그램이도 성격도 있습니다. 여기에 해리스가 단독으로 출연을 했는데 아주 비밀리에 촬영을 해가지고 터뜨렸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좀 끌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는 공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 각 후보자에게 공정하게 기회를 줘야 되는데, MBC는 대놓고서 트럼프는 초대도 하지 않고 해리스를 지원하는 그런 그러니까 책임 있는 언론이라고 볼 수가 없죠. MBC가 스스로 자기네들은 친민주 방송사다, 그렇게 공언을 하는 그런 모양새가 됐습니다. 또 이러면 안 되겠지만 민주당 측에서는 부정선거에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곳곳에 켄터키주나 뭐 이런 데서 곳곳에 선거 조기 투표에서 포토 아이디를 요구를 하지 않는다,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그런 보고가 좀 산발적으로 좀 접수가 돼서 누적이 되고 있고요. 자동화된 그 터치 스크린으로 하는 투표 기기가 오작동인데 작동이 제대로 안 되는데, 이게 좀 교묘한 게 해리스를 찍으면 이게 작동이 되는데 트럼프를 찍으면 이게 얼어붙는 겁니다. 이 터치 스크린이. 그래서 사람들이 몇 번 누를 거 아닙니까? 누르면은 그게 이제 해리스 찍은 걸로 그 카운트가 되고, 이게 참 뭐라고 말을 하기가 좀 착잡한 상황이 좀 많이 보고가 되고 있는데, 아마 지금 그 트럼프 쪽에서는 4년 전에 이러한 경험, 선거 경험도 있어서 아마 이 건수를 다 수집하고 있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다고 얘기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어떠한 결과로 지금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일부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트럼프가 떨어질 때를 대비해서 준비하고 있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선거에서 부정선거는 떨어지고 당락을 떠나가지고 있어서는 안 되고 그렇게 파악해야 되겠죠. 해석을 해야 되겠죠. 여기서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한국 언론의 편집 행태, 참 어떻게 보면 좀 그런 행태인데, 해리스가 이제 표가 특히 한국인들이 뉴욕 뭐 그쪽 우위 쪽으로 좀 밀집돼 있고 그러니까 해리스는 그 표가 지금 아쉬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 명돈날처럼 아주 세밀한, 아주 미세한 차이로 당락이 결정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재미 한국인 투표 대상자, 그러니까 시민권을 가진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발언을 좀 접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한국 동맹은 한미 안보의 핵심 축이다. 한국은 이미 상당히 방위비 분담금을 떠맡고 있다. 그런데 트럼프는 이 동맹을 폄하하고 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했는데 완전히 정적인 발언이죠. 한국인의 표심을 좀 끌어들이기 위해서. 근데 이거를 한국 뉴스에서는 아주 크게 보도를 하면서 해리스에게 우호적인 편집을 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10가지의 여론조사가 있으면은 이게 그뭐 표본 곡선에 따라서 뭐 해리스의 우호적인 것도 소수가 있고 트럼프의 우호적인 것도 소수가 있고 그런데 해리스의 우호적인 조사를 그게 전부 다인 것처럼 이렇게 보도를 하는 거죠. 그런 게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러한 한국 언론들의 편집 행태가 어떠한 그러니까 그러니까 한국에서 이렇게 언론 보도를 띄워가지고 미국에 있는 우리 동포들이 봐서 적당히 투표를 하십시오 그렇게 한다는 거를 영향을 줄 수도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러한 한국 언론의 편집 형태가 어떤 후폭풍을 야기할지도 좀 감안을 해야 되는지 않겠는가. 서울의 미국 대사관은 인력이 충분합니다. 이런 언론 동향은 차곡차곡 축적되고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어떤 게 진정하게 국익을 해칠 것인지 살릴 것인지 도움이 될 것인지 맹목적인 거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현재 볼 때 트럼프와 해리스의 판세는 여러 가지 그 판세가 조사가 있습니다만은 538이라는 종합 여론조사가 있습니다. 538이라는 숫자죠. 538. 미국 내 여론조사 다수를 평균 내 가지고 종합해서 하는 거니까 어느 정도 특정 여론조사에 편중된 게 아니라 전체적인 대표성이 있다고 좀 보여집니다. 제가 이걸 추적을 해 봤는데요. 오늘 현재 트럼프와 해리스 간의 격차는 1%로 축소되어 있습니다. 지난 8월 24일, 물론 이제 해리스가 앞서는 걸로 나오죠. 지난 8월 24일에서는 이게 3.4%였습니다. 9월 11일에는 2.4%였고 10월 14일도 2.4%였습니다. 불과 한 달 전쯤이었죠. 근데 10월 22일에 1.7%로 줄어들고 11월 3일, 4일, 어제 오늘 1%로 계속 축소가 되고 있습니다. 아마 내일 정도에는 뭐 0.몇 %로 들어갈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전체 전국적인 지지세에서 해리스와 트럼프 간의 지지도 격차가 계속 줄어들고 있다. 이거는 전반적으로 볼 때 통계적으로 해리스에게는 유리한 건 결코 아니다. 왜냐하면은 대부분의 여론조사가 친민주당적인 성격이 크고 이런 데에서 한 5%, 4% 정도는 앞서야 민주당 측이 결국 선거가 결과를 볼 때도 어느 정도 간신히 이제 이기고 있다 그렇게 예상을 할 수 있는데 겨우 1% 정도로는 이게 좀 민주당 쪽으로서는 불편한 우세가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경합주는 전반적으로 초접전인데 그 중에 하나 펜실베니아만 보면 팍스뉴스 여론조사에 볼 때 오늘 현재 48대 48 그래서 팽팽한 그런 접전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난리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인근의 민주당 지지자들이 펜실베니아로 넘어와가지고 자동차 타고 넘어와서 집집마다 문을 두드리고 지금 상황이 심상치가 않다. 빨리 투표장 가서 뭐 해리스를 찍어라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참 이게 살벌하게 지금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합주 7개라고 보여지죠. 초접전 속에서도 트럼프가 계속 상승하면서 전반적인 상황으로 볼 때는 우세하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그렇게 보여지고 있는데 그렇지만은 이 부정선거가 속속들이 보도되고 있는 상황에서 면도날 차이로 결정된 미세한 이 선거가 어떻게 그 결과가 왜곡될지 상당히 지금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볼 때 트럼프의 역량, 진심이 설득력이
성격력을 얻고 있는 상황에서 아마 경합주 이외에서도 트럼프의 우세주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가능성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보면은 이번 대선은 미국에서 국경 문제가 심각해지고 국경 개방 문제로 인한 문제가 전반적으로 심각하고, 인플레로 인한 생활고등으로 인해 가지고 미국 실생활에서 미국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미국 내부적으로 허물어지고 있는 이 미국 상황을 재정비할 적임자를 선택하는 게 필요하다. 또 글로벌한 외교 차원에서도 강력한 미국의 외교 역량을 발휘할 적임자를 선출하는 게 필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매우 엄청나게 중요하고 심각한 선거이기 때문에 제대로 뽑아야 미국 내 정세가 좀 정비되고 국제 정세가 안정돼서 전쟁이 방지될 수 있다. 이스라엘 하마스도 안정화될 수 있고, 이란도 억제할 수 있고, 우크라이나 전쟁도 억제되고, 중국의 대만 호시탐탐 느리는 대만 침공도 제어될 수 있고, 전반적으로. 그런데 과연 참 결과가 주목되고 있고요. 그런데 어쨌든 이런 게 2008년 오바마 정부 출범 계기로 인해서 만연되기 시작한 폴리티컬 콜렉팅이 있어요. 그냥 말로 하는 거죠. 말로 온갖 미사여구를 내세우고, LGBTQ의 득세, 성소수자, 주류 언론의 왜곡된 행태, 미국의 유약한 외교, 이런 걸로 인한 문제로 이제 미국이 점철되어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추세나 상황이나 상식선에서 볼 때 트럼프가 당선되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까지는 보여지고 있고 그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리스 민주당을 지지하는 주류 언론, 그리고 정치는 별로 알지 못하고 감각적으로 움직이는 셀럽들, 헐리우드의 셀럽들, 애국심이 그렇게 투철하다고 보여지지 않는 일부 이민자들, 이들이 뭉쳐져 가지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선거 왜곡 형태로 과연 이 행태로 인해서 선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참으로 이제 걱정이 되는데요. 이번 대선만큼 저 개인적으로도 주목을 끈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게 태평양 건너 미국에서 벌어지는 만큼 조용히 지켜볼 수밖에 없는데, 이제 내일 모레 이제 선거니까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결과를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시 또 새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